그 정치권에 10월 헌재 마비설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임기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이제 10월에 마무리되는 분들이 6명? 예, 해당하고 이제 이게 이 중에서 야권이 추천해야 되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이제 3명 이 그 임기가 10월 17일까지 임기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6명이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6인 체제로는 사실상 불가해서 헌재가 식물 헌재가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예 뭐 국회 추천 안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도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국힘이 민주당이 그렇게 할 거라고 뭐 흘리는 것 같아요.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가 않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좀 머리 쓸 시간에 민생을 위해서 좀 좋은 정책 하나 내놔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야당 의원으로서 소원 중에 하나가 제발 좀 발목 잡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옛날에 야당이 그 집권 여당 발목 잡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제발 그런 일 한번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는 게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 일을 해야 발목을 잡아보죠. 그래서 제발 제 소원이 여당 집권 여당 발목 잡기 한번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비정치적인 쟁점이 없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속히 통과시키는 게 사실은 민생에 부합하는 건데 그동안은 사실 그것도 안 됐다가 그래도 이제 지난주부터 정책위 의장 간에 만남이 있으면서 뭐 간호법 뭐 등에 대해서는 통과 가능성 있지 않겠냐, 전세 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뭐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또 중단될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계속 그 병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저 국힘 대통령실이 싫을 줄 알면서도 했던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방송사법. 이것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 최혜병 사건은 7월 말 8월 초 사이에 없어질 그 증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발족시켜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던 것이고 방송사법 같은 경우는 MBC를 장악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신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소홀히 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뭐 민생 회복 지원금 그 법안 통과시킨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나머지도 타협을 해가면서 할 건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에 그 방송법, 최혜병 특검법 이것은 절박성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협치의 의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걸 핑계로 저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 저 여당 국힘이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왜 이런 걸 추진하냐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우리 정권과 여당이 뭘 하겠다 협조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일 좀 하자고 하소연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좀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그 아까 그 이상한 머리 쓰는 그 재능으로 좀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좋은 정책 입법을 한번 좀 내주고 야당한테 협조를 한번 좀 구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야당 의원님들 저희도 이렇게 취재 때문에 만나 보면 도대체가 뭘 하자는 게 자기네 대안이 없다. 이를테면은 그 민생회복지원금만 하더라도 전 국민 25만 원이 싫으면 그럼 뭐 하위 50% 얼마를 하자든가 뭐 하위 70%를 얼마를 하자든가 자기네식 대안을 갖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야당이 주도하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하니까 출구가 없다. 출구가. 맞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답답하다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말씀이 오히려 지금 거꾸로 야당이 야당이라도 뭐 좀 해보자고 주장하면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결정판이 지난번에 연금 법안이었던 것 같아요. 끝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소득 대체율 44% 받고 가자. 양보하겠다 1%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국민을 위한 입법이 뭐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입이 아프다. 말하기가 입이 아프다. 뭐 이런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대통령 휴가 가실 때도 네. 네티즌들 올리는 글 보니까 네. 휴가 간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오죽하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용산에 있어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정부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발 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일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메뉴가 자주 등장해서 예. 드시는 거에는 진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헌재 마비설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전혀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고 민주당에서 전혀 검토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뭐 논의한 바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아마 뭐 또 뭐 좋은 인물들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이 누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도 했는데요. 그 지금 벌써 3번째 최혜병 특검법 발의를 민주당이 지난주에 했습니다. 뭐 어떤 국회의원들은 지금 입법 속도에 보면 뭐 연말까지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의 거부권이요. 이승만을 넘어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최혜병 특검법, 방송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뭐 이런 등등까지 하면 21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단시간 안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이제 역사의 기록이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지도 예단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입법청문회 또 열리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공청회 재정법의 경우에 이것도 재정법 아닙니까? 개정이 아니고 재정이다 보니까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고 그러나 그 하지 않으려면 의결로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또 올 수도 있지만은 공청회로 대체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예 생략을 하게 되면 국정조사 요구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뭐 그밖에 다른 정당들에서는 이게 좀 범위를 확장시켜서 국정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종호 씨와 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그리고 또 삼부토건이 나오고 또 백혜룡 경정 사건까지 마약 사건까지 다 나오고 이게 뭐 실타래처럼 계속 얽혀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이 확장되고 있어서 국정조사 요구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특검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거부될 것이 거의 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권 말씀대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걸 언제쯤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할지는 조금 더 내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저도 지금 당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여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왜 여기 껴야 되냐 수사 대상에 지난번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나 이종호 씨는 수사 대상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포함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법안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또 청문회를 하고 또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동의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계속 거부하면서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당 기분 나쁘다고 그것을 또 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과 타협하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법이 아니고 그 국민적 의혹이 있는 그 비리 의혹 범죄 의혹을 밝히자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큰 의혹 같은 것은 넣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삼부토건 문제가 그날 뭐 청문회장에서도 유상범 의원 계속 이거는 골프의 삼부다라고 강조를 해서 댓글창에 유상부 씨 그만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막 올라왔었는데 이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내일 3부를 체크하라고 얘기했는데 3부 골프가 아니니까 결국은 3부 토건의 주가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전후로 주식이 계속 또 맞습니다. 주가가 상승했던 것이 사실이니까 결국은
그것은 그 국민의 합리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네. 당연히 그 삼부 토건의 주가 문제와 연관된 연락으로 보여지고 네. 정보 제공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종호라는 그 평범한 사람이 네. 민간인이 무슨 재능으로 예. 그런 또 정보에 접해서 주가 조작하고 퍼뜨리는데 역할을 했었을까? 그 생각해 보면은 본인의 백은 뭐 김건희 여사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일 텐데 네. 아니면 아니라고 예. 청문회에 나오든 예. 뭐 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예. 합리적인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 없이 예. 그냥 묻어두자고만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죠. 그 이종호 씨가 사실은 그 백혜룡 경정과 관련된 소위 그 조병로 경무관과도 내가 별 2개 달아 주려고 했었다라는 맥락의 이제 그 내용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인사 로비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종호 씨가 출석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한데 이분도 계속 불출석하고 있거든요. 청문회마다. 이 민간인이라서 강제로 나오라고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 점은 뭐 현실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게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거나 계속 거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더한 비리가 드러났을 때 국민적인 분노로 뭐 극한 상황으로 뭐 헌정사가 바뀌게 하는 것 외에는 뭐 해결책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출석을 하고 감추고 그때그때 넘어간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볼 것이 아니고 더 큰 불행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다. 원인을 요인을 더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좀 본인들이 심각하게 느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종호 씨가 사실상 그 과거에 최순실 비슷한 거다. 일종의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힌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 뭐 평생 수사하셨기 때문에 좀 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얼개를 쭉 살펴보면 이종호 씨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이세요? 저는 최순실 씨보다 더 큰 위치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최순실보다 더 크다. 이제 최고 권력자와의 그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 희화화돼 있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저는 높이 사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를요? 어떤? 제가 평소에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 남들은 욕하지만 조금 그 동정심이나 칭찬할 거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돈 벌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어디에 행사하냐면 자기 딸 정유라 입시 문제나 그 뭐 승마 문제나 그리고 자기가 잘 따랐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 뒷자리 문제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게 내용들이 다 사실은 그 전부거든요. 근데 그 이종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본다면 뭐 인사 문제 개입을 하고 주가 문제에 개입을 하고 또 뭐 무기 도입 비리에 개입을 하고 무기 도입이요? 아니 예를 들어 그 돈을 벌려고 마음먹으면 돈 벌 기회가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권한을 이용해서. 근데 묘하게도 자기 딸 하나 챙기는 것 박근혜 대통령의 후예를 챙기는 것 이외에는 관여를 안 했었던 그런 나름의 또 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종호 씨는 군인 문제, 경찰 문제 그리고 주가 문제 벌써 세 군데에 끼어드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겠죠. 그 마약 사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백경정이 수사 외압 받은 내용을 보면 관세청과 세관을 비호하는 듯한 용산에서 이 사건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위중하고 엄중해 보이는데 여기에서 조금 어떤 뭐 전직 검사의 촉을 발동해 보자면 이종호 씨가 이런 데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마 설마 뭐 마약 뭐 수입하고 마약 범죄 조직하고 직접 관련이 있었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누가 부탁을 해오면 그걸로 힘을 발휘해 보고 싶고 또 뭐 대통령의 그 특성이 예. 그 자기 측근 예. 감싸고 예.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르는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지만 네. 그 아는 범위의 사람한테는 한없이 이렇게 관대한. 의리와 예. 애정을 갖는 그 특성 때문에 누군가가 부탁을 해온 사람 지켜주려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그 평지풍파는 일으키는 것이지만 네. 설마 뭐 마약 사건, 마약 조직과 선을 닿고 거기를 지켜줄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관하고 연루가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관 자체는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겠지만 네. 그 세관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봐주려고 했던 것은 뭐 공무원 특정 개인을 봐주려고 하거나 네. 특정 조직의 뭐 비리나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했던 그런 나름의 그 작은 목표였지. 범죄 조직하고 직접 연관이 돼서 마약을 네. 덮어줄 마약 자체 이것을 뭐 선을 닫고 예, 지켜주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거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는 세관 마약 이렇게 등장하니까 국민들은 이게 또 뭔가 큰 사건이 있는 모양이다. 세관 자체한테는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걸 덮어줬던 그 공무원과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리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겠죠. 네네. 다만 거기에 개입했던 이종호나 예. 거기에서 뭔가 영향을 누군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예. 힘을 쏘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공무원이라든가 예. 측근을 뭐 보호할 의도인 것이지 예. 마약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예. 그게 그 생각인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오히려 이 정도면 좀 적극적으로 막 이 사건 들여다보고 검경 합동 수사본부를 막 차려가지고 예. 일망타진을 위한 다국적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뭔가의 액션들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과거 같았으면 예. 그런 노력을 했을 겁니다. 예. 과거의 검찰, 과거의 총장들 같으면 예. 그런 노력을 했었을 텐데 지금은 뭐 대통령실과 뭐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손을 떼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지금 공직자들의 특성이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문제, 부패, 비리 혐의가 있으면 엄단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오면 이런 것을 확실히 할 거라고 기대했을 국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정의 문제는 오히려 훼손이 돼버렸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검사들이 또 검찰이 아무리 정권하고 연계관계가 깊어도 네. 대통령 자체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뭔가 어느 정도의 뭔가 선을 지켜야 한다는 불가근 불가원의 내면의 어떤 그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뭐 대통령실이 뭐 검찰 조직 같고 또 뭐 검찰이 정치 조직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데 결국은 그 심리적인 경계선이 허물어진 데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이게 좀 정말 일종의 굉장히 보수적인 용어이긴 한데 국가 바로 세우기, 예. 정의란 무엇인가, 예. 뭐 이런 거를 좀 다시 처음부터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